예, 오늘 해커톤 대회에 앞서서 지도교사를 위한 사전 설명회 가이드를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 순서는요, 에,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해커톤에 관련된 실제로 본선대회가 운영이 되었을 때 어떤 과정과 방법을 거치는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구대회 사례를 안내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대회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회 개요는요, 기본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 대회하고 크게 좀 변화된 지점들이 있어요. 그 변화된 지점들을 선생님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일정하고 그리고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AI 교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AI 교구를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사 역할 부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 그리고 참가팀 지원 안내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코톤 대회 기본 개요입니다. 날짜는 공문으로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7월 23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1박 2일로 숙박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작년까지는 3년 동안 전남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몇 년 동안 운영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좀 나주 시티 호텔로 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나주 시티 호텔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한 곳에서 대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동북권으로 좀 이동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은 매 해년마다 간절했으나, 이게 저희 대회 특성상 숙박과 식사, 그다음에 대회 운영장이 한 곳에 존재하는 그 장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도 좀 중부권에서 운영된다라는 지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가 대상입니다. 참가 대상은 공문에는 아마 저희가 본선 지출팀을 30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사전 설명회 참가자가 57명 이렇게 신청을 보내주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여를 못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고민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0팀이었는데 30팀 내외로 조금 더 본선 지출팀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팀 구성인데요. 팀 구성은 지도교사 1명하고 학생 팀원 3명입니다. 여기서 지도교사라면 학교의 교원이어야 됩니다. 강사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반드시 동일한 학교여야 돼요. 근데 동일한 학교가 안 되는 곳은 영재교육원만 동일한 학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영재교육원이라 하더라도 동일 학교 급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통합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크게 이제 4개 사항이 좀 변했다 했는데, 요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제가 넘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변경된 1번인데, 이번에는 기존에 2박 3일에서 1박 1일로 줄이면서 저희가 사전 주제를 오픈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일차가 없어지고요. 저희가 대회 본선 대회, 그러니까 7월 23일 일주일 전에 선생님들에게 주제를 오픈합니다. 내용과 함께. 그러면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우리 팀원 학생들과 함께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포스터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터 부분들이나 세부 사항들은 조금 이따가 세부 규정을 언제 어떻게 안내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 주제를 안내하고 포스터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본대회는 이제 예전에 했던 2일차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일차에는 바로 대회가 열어지는데, 저희가 사전 주제가 오픈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학교에서 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반드시 작품 제작을 할 수 있는 추가 미션이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근데 충분히 대회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추가 미션을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세부 규정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일차에는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들을 바탕으로 발표자를 제작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그 1일차 20%, 2일차 20%, 그다음에 3일차 60% 이렇게 진행했는데, 사실상
운영하다 보니까 발표에 대한 변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발표 부분을 줄이고 작품 제작 부분의 심사 기준을 좀 높여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규정들은 아마 저희가 세부 규정 안내할 때 자세히 안내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핫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작년까지는 해도 저희가 무조건 AI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조를 유지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AI 기능들을 막는 것이 맞나? 아니다. 전면적으로 좀 오픈하자. 그래서 주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전 과정에 이 AI 사용을 허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AI 사용하는 것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이모드에 준하는,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AI들로만 좀 통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또한 세부 규정 안내할 때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했을 때 반드시 필수 조건이 내가 어떤 AI를 사용했다. 이 부분은 우리도 보통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이 영상은 AI가 제작한 거다라고 출처를 이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까지는 저희가 교구 관련돼서도 초등은 뭐 핑퐁 로봇하고 마이크로비트, 이것도 물론 계획에서는 이렇게 나갔지만은 중등은 뭐 마이크로비트하고 아두이노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구도 워낙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학교급에 따라서 뭐 더 넘나들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성형 AI도 개방한 상태에서 교구까지 통제한다는 게 좀 말이 맞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교구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만 모집 참가팀을 모집할 때 저희가 어떤 교구를 사용할 건지를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때 그 신청한 것들로만 본선 대회를 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때 교구를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본선 팀이 나중에 정해지고 나면 본선 팀 안내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교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본선이 30팀 내외라고 했잖아요. 팀 팀이 몇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30팀으로 가정하고 이제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을 안내하고 저희가 교구를 구입해서 학교로 교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뭐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지도교사의 참여 방식을 바꿨습니다. 예전까지는 1일차와 3일차에만 지도교사가 참여가 가능했어요. 실질적으로 2일차에 이루어졌던 작품 제작에는 선생님들이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조금 더 저희가 개선해야 될 측면으로는 선생님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단순한 문제에서도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 단순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좀 더 고퀄리티의 산출물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산출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서로 접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배움이 또 일어나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까지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2일차 때에는 멘토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 활용권을 도입해가지고 멘토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도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직접 우리 팀을 지도해주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상주하면서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횟수를 좀 제한하는 부분들을 마련할 겁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사 학생 시상 부분인데요. 학생 시상은 국내 안내처럼 똑같이 12팀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사 시상인데요. 교사 시상 부분은 저희가 연구대회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그 연구대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조금 더 알찬 대회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코톤 대회를 위한 전체적인 어떤 추진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어, 아마 오늘 사전 온라인이 끝나고 나면 금요일
이나 4월 이번 주 금요일이나 혹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커톤 예선 모집, 참가팀 모집 공문이 학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희가 모집 기간 마감이 4월 30날, 4월 30날까지 참가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선 팀이 참가팀에 즉 30팀에 모자라거나 동수일 경우에는 예선 없이 모두 다 본설 팀을 확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30팀을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예선 심사를 거칩니다. 예선 심사는 선생님께서 참가 신청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 계획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7일 날 저희가 본선 팀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교구를 이제 학교별로 신청하신 대로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간에 좀 빠져 있는데 5월 16일 지금은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마 뒤에도 좀 나올 겁니다. 지금 뒷 슬라이드에 있는데 5월 16일 날에는 본선팀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 연수를 계획에 있습니다. 뭐 현재 사용하는 교구들을 신청하는 교구들의 어떤 양과 수준을 보고 뭐 스파이크 프레임을 개설한다든지 AI 이거다 머신러닝을 한다든지 뭐 생성형 AI를 연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가팀 지도교사들이 충분히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저희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던 본선 대회를 위한 세부 규정들, 예를 들어서 AI는 어떤 거를 어디까지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발표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세부 규정을 공문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회 일주일 전에는 본선 주제가 공개되고요. 대회 하루 전날까지 아마 그날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금요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포스터를 본선대회 전까지 제출을 하고요. 23일하고 24일에는 본선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선대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결과를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한 심사와 결과 처리를 한 다음에 9월 8일 화요일 날 최종 결과를 별도로 공문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구 활용 연수를 16일 날 지도를 하고요. 아마 이제 지도 선생님들이 오늘 설명을 듣고 조금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원 쪽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늘 대회 운영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회를 할 때 세부적으로 주제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제를 이제 산출물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인구 선생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